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확인할게요. 우선 목요일에 미국 증시는 다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휴장이죠. 네, 금요일은 휴장이어서 그냥 하락한 채로 지금 상태는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국장도 금요일에 썩 안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을 높게 평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지금까지 많이 빼먹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것 같아서 이제 캡처를 좀 자주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자, 상단선, 하단선. 예,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선을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예, 상단선이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거나, 하단선이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예,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이건 취급 안 하겠다 이거예요. 상단선이 위를 보는 건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것도 예,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선은 저희의 관심에서 일단 예,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챙겨 보셔야 될 거는 예,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와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선을 사용할 건데,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와 하단선이 위를 보는 두 가지 경우를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위치, 사용 여부, 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각도가 좋으면 사용 가치가 높은 거고, 각도가 둔하면 예, 사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치는 고가 저가 사이에 있으면 좋은 거고, 고가 저가 밖에 있으면 나쁜 거예요. 다시, 위치를 판단할 때 전봉의 고가 저가 사이에 있는 건 좋고, 전봉의 고가 저가 밖에 있는 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여부는 예,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선을 볼게요. 요 선. 예. 요걸 이제 차트에서는 P4라고 부릅니다. P4. 이건 사실 안 썼죠. 안 썼고 각도 엄청 좋은 거예요. 뭐 각도 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은 각도 완전 좋아요. 예.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잘 보시면 여기가 고가입니다. 여기가. 그죠? 근데 상단선의 위치는 고가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치는 꽝이에요. 네, 냉정하게 위치는 꽝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상단선은 위치가 나빠요. 나머지 두 개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점선으로 된 거, 요것도 상단선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P3이라고 부르는데 상단선입니다. 자, 각도는 세모. 왜냐면
내려오다가 한번 꺾였어요. 예, 예 로라님 반갑습니다. 내려오다가 각도가 살짝 휘어진 거죠. 그래서 각도는 세모. 나쁘지도 않은데 썩 좋지도 않습니다. 예, 고뽀모아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위치는 전고점 아래에 있으니까 위치는 좋아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P3이라고 불리는 저 상단선은 각도 빼고는 다 좋아요. 각도가 약간 의심스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들을 보시면 요거는 각도가 일단 형편없어요. 그죠? 수평에 가깝잖아요. 예, 각도가 수평에 가깝다라는 거는 사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상단선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예, 위를 보는 것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건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단선으로 쓸 수 있는 건 요거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선으로 보면 요거 이렇게 4개는 각도가 일단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각도가 좋지 않은 상단선과 하단선은 예,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예. 딱 봤을 때 선이 너덜너덜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봐도 에이 저거 뭐 각도가 뭐 별론데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런 선은 일단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우고 나머지 남은 선만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선이 요 선이 보이시죠? 요 선. 이렇게 된 선. 예. 요게 하단선인데 이것도 똑같이 P3입니다. 예. 이 선은 각도 완전 좋고 위치도 완전 좋아요. 근데 이 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전봉에서 사용했어요.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건 예, 현재의 위치 말고 전봉의 위치가 고가 저가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전봉의 변동폭 안에 예, 선이 위치할 경우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걸 C라고 할게요. C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상단선으로 쓸 수 있는 건 A, B고 만약에 본인이 하락에 배팅해야 한다면 A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 예, 거기서 했었어야 돼요. 월봉을 보시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이미 C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쵸? C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도를 스톱해야 돼요. 스톱. 여기서 중요한 건 신규로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도를 무조건 청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도를 가져갈 수는 있으나 신규로 들어갈 수는 없다예요. 왜? 여기서 올라도 B에서 매도한 사람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홀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흔들면 바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매도자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위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천하기 거북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승이 성공하려면 저가를 지켜야 됩니다. 예. 하락이 실패하려면 하락이 성공하려면 고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전고점을 안 넘으면 어쨌든 매도 전략은 계속 좋은 상태인 거고 매수자는 전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한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월봉은 전저점이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자에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예. 지금 조건은 매수자에게 아직 나쁜 조건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매수자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저가를 아직 붕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선과
하단선과 전봉 저가 사이 영역에 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 영역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자는 홀딩 영역이고, 네. 그러니까 매수자에게는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보는 거예요.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자, 오늘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 그러면 다음 달 상단선과 하단선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다음 달 상단선과 하단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시는 화면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자, 눈에 상단선과 하단선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예. 어렵지 않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즉, 지금 수준이면 다음 달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지금 상태는 다음 달 시가가 상단선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면 누를수록 오르기 힘들어요. 지금 눌러놓으면 오르기 좋은 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에 밑으로 누르면 다음 달에 쉽게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르면 더 떨어지는 구조예요. 예. 지금은 앞으로 이제 10거래일이 남았는데 10거래일 동안 아래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누르면 누를수록 누르는 힘이 발달해요. 이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단선이 지금 거의 종가까지 따라오잖아요. 전봉 시가에 있는 게 아니라 전봉 종가 부근까지 따라와요. 예, 강철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를 보세요. 하단선의 위치를 보시면 일단 각도 완전 좋아요. 이거 각도 좋은 겁니다. 하단선. 위치가 안 좋아요. 사용도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하단선의 각도가 살아 있어요. 다음 달에도 이 정도 위치면 시가에서 바로 누를 건데, 바로 눌렀을 경우에 이번 달 저가 부분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는 더 누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음 달 되면 누를 거야. 그런데 이번 달 저가밖에 못 깨. 예,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나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면 한번 터셔야 돼요. 예,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띵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345부터 해볼게요. 345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돼요.
이게 345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345로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상단선 따라오죠. 예,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예요? 하단선이 망가졌다예요. 그쵸? 저걸 보고 우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예, 345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여전히 상단선은 시가. 그죠? 다음 달 딱 시가 찍으면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351일 때도 시가가 상단선이고 345로 떨어져도 시가가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 달 종가가 다음 달 시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바로 누를 거란 얘기예요. 감이 오시죠? 이게 353인데 지금 353이죠? 네, 353에 끝나도 다음 달 시가에서 누를 거고 345에서 끝나도 다음 달 시가가 되면 누를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뭐냐? 하단선이야, 하단선. 하단선이 힘을 갖느냐, 못 갖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르면 누를수록 하단선은 죽지만 상단선은 살아나요. 그런데 덜 떨어지면 덜 떨어질수록 상단선은 그대로 살아나 있는데 하단선도 살아난다는 거죠. 자, 350. 350으로 해보면 여전히 상단선은 계속 발달하고 하단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55. 네. 상단선은 계속 발달한다. 이해되셨죠? 예? 상단선은 55, 50. 예, 반갑습니다. 예. 55, 50, 45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상관없어요. 무조건 눌러요. 다음 달에. 이게 위로만 안 올라가면 예, 눌러요. 그러니까 55보다 낮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355보다 낮으면 무조건 누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일까지 355 안 넘으면 계속 들고 가면 돼요. 그죠? 고포스 투자자는 코스피 200 지수가 355만 안 넘으면 들고 가는 거야.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떨어지니까. 이해되셨죠? 360? 그럼 360 해봐요. 자, 360 했더니 누르기 눌러요. 근데 하단선이 살아나. 하단선이 55에 있습니다. 그쵸? 자, 360짜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360의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요거 상단선이죠? 상단선 1, 상단선 2, 상단선 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있긴 있는데 좀 완전히 강하진 않죠. 근데 이제 하단선을 보면 요건 각도가 A, 그죠? 요것도 각도가 A. 요게 좋아요. 그죠? 요게 각도가 짱이죠. 각도 좋지, 위치 좋지, 사용한 적 없지. 그러면 요게 매수인데 요게 355인 거예요. 그러면 360에서 마감을 한다는 것, 360에서 마감을 한다는 거는 355 갔을 때 조금 정리해라 이런 뜻이죠. 예?
360에서 마감을 하면 355 내려갔을 때 다음 달에 355로 한 번 더 갈 텐데 그때 내려갔을 때 줄여라. 꽃버스를 줄이시라 이런 뜻이고요. 355 이하면 어떻게 된다? 들고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들고 있어요. 일단 들고 있는데 360까지 갔다. 그럼 아이고 망했다. 다음 달에 355 밑으로 내려가면 꽃버스 좀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355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 350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케이스 지금까지 네 가지 보여드렸네요. 네 가지죠? 360, 355, 350, 345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360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360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다음 달에 355가 오면 곧버스를 좀 정리를 해라 이런 뜻이고 355 밑으로 끝나면 절대 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들고 가도 다음 달에 시초가 찍고 내릴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다음 달에 시초가를 딱 찍고 이거 밑으로 누르기에 딱 좋은 구조다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죠. 자, 월봉 시나리오는 이제 다 그려드렸어요. 남은 10일 동안 어디서 끝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45보다 더 밑에 40에서 끝난다. 40에서 끝나면은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340에서 끝나면 아예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없어요. 340에서 끝나면 어디까지 가냐? 여기요. 316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그러면 316이면 3,800원? 거의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꽃버스가.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것보다 기도.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들어갈 틈은 없고 내려가면 대박이니까. 여기서 꽃버스를 들고 있는 분은 할 게 없는 거죠, 사실. 지금은 오로지 기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장중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단타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레버로도 투자를 하시고 곧버로도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들고 가시는 유형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은 유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태라는 거. 이게 월봉을 어디서 끝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저가가 346이잖아요. 그 346을 깬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46이라는 숫자는 355보다 낮아요. 그쵸? 346이라는 숫자 자체는 355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에 유리해요. 355보다 낮으면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346을 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맞나요? 346을 월요일날 아침에 시가 찍고 뭐 5초 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346을 깨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허비했는데 남은 시간 동안 355까지 못 돌아오면 그 역시도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6이라는 숫자는 깬다라는 것보다 깨고 나면 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55 아래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6을 끝나면 끝났다고 봐요. 앞으로 남은 10거래일이 있는데 10거래일 동안 지난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 상황은 되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월봉에 대해서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만 하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이제 관찰. 관찰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월봉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봉. 이렇게 캡처 떠서 설명하는 게 좀 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설명하면 어느 선인지 모르시잖아요. 초보자분들도 좀 편하게 보시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띵글 차트에서 말하는 상승 추세란 TO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TO 하단선이 위를 보는 걸 말하는데 그게 이 선이에요. 요게 TO 하단선입니다. 저희는 하단선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상단선에 플러스 표시를 해요. 자, 보시면 위를 보죠. 이렇게 위를 봐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쵸? 하단선 보이시죠? 하단선. 이번 주에 거기서 끝났어요. 저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차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저렇게 끝난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렇게 끝났네 라고 끝나죠. 왜냐하면 봉이 그려지고 나면 봉이 그 다음 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음봉으로 끝났어. 그게 다예요. 근데 봉을 저렇게 끝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다음 봉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봉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자, 잘 보세요. 이게 고가, 이게 저가, 요게 상단선, 요게 하단선입니다. 그죠? 이제 구분되시죠? 이렇게 내려온 게 상단선이고 이렇게 올라온 게 하단선이에요. 자, 제가 표시한 상단선은 각도가 좋아요. 위치도 좋아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자, 하단선을 보시면 각도는 세모.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근데 위치는 나빠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하단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가 위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번 주 저가 위에 하단선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지키려고 그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지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봉에는 없다는 거죠. 돈으로 그릴 수는 있겠지만 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없다. 이건 이번 주 저가를 지키려고 그려놓은 봉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고가. 고가를 잘 보시면 상단선은 여기 있고 고가는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뜻이냐? 고가는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져 있는 주봉은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기를 원하지 않는 봉이에요.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기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봉이라는 거죠. 상단선의 위치로 봤을 땐 그래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길 생각이 있었다면 고가를 이렇게 길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예, 단봉으로 그리면 돼요. 단봉으로. 왜? 고가를 넘기면 되니까. 고가가 낮으면 고가를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고가를 높여놨다는 얘기죠. 왜 높였을까? 넘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상단선과 이번 주 고가를 비교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고가를 넘기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됐죠? 예? 자, 월봉은 지금이 매수해도 되는 구간으로 나오지만 주봉을 보면 주봉은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주봉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방을 보신다면 주봉을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본인이 하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월봉 보지 말고 주봉을 보시고 일주일간 하락에 배팅해 보는 거죠. 단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은 요 영역이에요. 여기가 매도자 영역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걸 보시면 고1 저0 종1입니다. 그래서 종가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 주는 종가가 영향을 미치는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무시하고 고가는 하락해야 고가 투자 심리가 드디어 내려가요. 그래서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가 넘으면 안 돼요.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려면 고가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매수자는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사셔도 돼요. 단 저가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주봉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주봉,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는 전저 위에서, 그죠? 매도자는 전고 아래에서. 근데 매수자는 가격이 없어요. 그런데 매도자는 가격이 있습니다. 매도자는 얼마에 가능하느냐? T3이니까, 아이고, 더 내려가야 되네요. T3이니까 356.7입니다. 356.72. 자, 매도 356.72요. 시가가 현재가라는 기준 하에 만약에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시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일부가 매도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등가 기준으로는 356.72 정도가 매도자의 가격이 됩니다. 356.72. 이 숫자 뭘까요? (356.72) 자,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 뭐 좀 준비해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 4월 6일에 선물 매도를 한 6천억 정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 전까지는 누적으로 매수예요. 누적으로 매수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매도로 전환된 게 4월 6일인데 한 6,476억 정도 되는 거죠. 2,476억. 그럼 이제 6천억 잡을게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자,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을 매도했는데 그날이 얼마냐면 4월 6일이잖아요. 그럼 4월 6일이 잠깐만요. 4월 6일 4월 6일은 고가가 362.96이고 저가가 360.52예요. 그러면은 대충 잡으면 한 361.5? 예, 361.5 정도. 그러면 평단이 한 361.5, 61.5라고 보자고요. 361.5. 예, 그러면 361.5 정도에 6천억에 매도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다시 1조 5,500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9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9천억? 그럼 매도를 9천억을 더해요. 그 다음날 9천억을 했습니다. 그죠? 9천억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냐면 고가가 358.9이고 저가가 355.73이에요. 그러면 359랑 356 잡으면 357.5? 예, 357.5 정도의 매도를 쳤다고 볼 수가 있죠. 예, 357.5.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가가 얼마냐면 이건 이제 엑셀로 곱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걸 이제 썸하고 그죠? 요것도 썸해요. 그다음에 이걸 나누는 거죠. 요걸로 나누면 단가가 나와요. 자, 359.1이죠. 359.1. 예,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는 코스피 200으로 계산했을 때 359.1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매도를 1조 5천억을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월 8일 날은 매수했고 4월 11일 날도 매수했다가 4월 12일 날 매도했던 걸 4월 13일 날 다시 매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단의 변화가 없어요. 왜? 줄였기 때문에. 그죠? 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 쳤던 걸 매수해서 청산했기 때문에 평단은 그대로예요. 자, 4월 13일에 외국인은 359.1의 평단을 가지고 있고 금액은 9,400억이니까 그냥 1조 잡을게요. 네. 1조 원 정도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조 원.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3천억을 더했죠. 예. 여긴 이걸 1조로 치면 한 2천억만 했다고 치자고요. 4월 14일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2천억을 아니다. 이걸 9천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3천억 잡자고요. 그리고 4월 14일에 고가는 359.299, 저가는 356.17입니다. 그럼 356과 359 사이면 357.5. 자, 357.5를 잡을게요. 357.5. 이렇게 하면 다시 단가를 내야겠죠. 는 이거 곱하기 이거. 자, 다시 더하고요. 이것도 썸하고 이제 나눠요. 자, 그러면 이제 359.1에서 단가가 358.7로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죠? 자, 요 금액이 1조 2천억에 대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358.7은 1조 2천억에 대한 금액인데 그 다음에 매도를 9천억 더 했잖아요. 예, 9천억 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했냐? 금요일이니까 고가가 355.10, 저가가 352.63이니까 대충 354 잡겠습니다. 354 다시 곱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가늠하셔야 돼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를 일단 알고 보시면 조금 더 나아요. 는 이거 나누기 이거. 자, 최종 외국인의 평단 얼마예요? 356.6857입니다. 보셨죠? 356.68.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로 따졌을 때 매도 평단이 356.68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렸을까요? 왜? 뭐 때문에? 보이세요? 상단선의 위치 보이시냐고요? 요거 356.68 356.72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지금 주봉에 만들어진 상단선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단이랑 똑같아요. 그쵸?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의 평단을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 356.68이니까 기껏해야 356.7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 자리에 상단선을 딱 박아놨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평단 위로는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상단선을 딱 갖다 박아놓고 야 우리는 선물 매도 2조 넘게 쳤거든? 예, 그 위로 안 올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2조 1천억을 들고 있는데 내일 장중에 2조 1천억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최근의 자금 흐름 중에 1조 원을 넘긴 적 없어요. 하루에. 그죠? 하루에 선물 매수를 1조 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장중엔 1조 넘었죠.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마감할 때는 1조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356.7을 넘으려면 2조를 환매해야 돼요. 2조를 환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1.9% 올랐죠. 5천억으로. 그죠? 5천억으로 1.9% 올랐어요. 2조 넣으면 8% 가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 2조 원 때려 넣으면 지수 8%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8% 오르면 누가 좋아요? 외국인이 좋아요? 외국인 망합니다. 네. 외국인은 망해요. 손실 난다니까요. 그렇죠?
외국인은 손실납니다. 위로 가면 외국인은 작살나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매수 안 하면 위로 갈 일이 일체 없어요. 일체 없는 거예요.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금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 9천억을 한 게, 뭐, 그거 환매하면 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물 매도의 평단을 밑으로 내려버렸어. 차라리 선물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끝냈으면 평단이 358 위에 있을 텐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358 위에 있던 평단을 356대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이번 주 고가를 넘길 의사는 제 생각엔 없어 보여요. 왜? 상단선과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단이 똑같아. 근데 그게 이번 주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의도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바라보는 주봉에 대한 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방에 관심이 계시면 이 356.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혹시 오면 이 정도 가격이 매도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매수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난달 저가에 가깝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 최대한 346.85 부근으로 갔을 때 매수 전략을 사용한다. 지난달 저가마저 깨지면 아이고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없어요? 주봉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그려놓은 걸 보면요.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떠오르는 생각 뭐예요? 고가를 안 지켜요. 일봉은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일체 없는 구조예요. 저가도 방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고가도 방어 안 하고 저가도 방어 안 하는 봉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봉 보고는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거예요. 자, 주봉 보고 하세요. 됐죠? 일봉은 답이 없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월요일은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의 상단선 356.7까지는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은 올리고요. 올려도 투자 심리도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화요일날 다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날 다시 내리면 된다. 마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월요일날은 올려. 그리고 화요일날 고가를 낮추면 돼요. 월 올리고 화 내리고. 그러고 나서 내리면 잘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월요일에 상승이 오더라도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요. 월요일에 상승이 오면서 와 이거 상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려갈 거면 월요일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싹 다 싹 보여드렸어요. 예, 이제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갈게요. 뭐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자, 선물. 네, 선물. 김효용님, 네,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똑같죠? 네, 차트 똑같습니다. 전저점 안 깨지면 매수 전략 가져갈 수 있고 주봉도 하단선 아래에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차트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상단선이 얼마 있냐면 356.57에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356.51. 네, 356.51에 있습니다. 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저는 이번 주 저가 깰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그렸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증이지만 이건 내려가려고 그린 차트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이건 미국 증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 증시만을 봤을 때는 이건 내려가려고 어느 정도는 작정하고 그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빠뜨린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으니까 빠뜨린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죠?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2021년 12월 15일에서 말일 사이의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월 15일 이후 12월 10일 이후 10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말일까지의 주소를 보시면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주봉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1월달 이후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지금 동영상 같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카톡방 주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봉이 어느 봉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양봉. 이게 양봉이고요. 이게 음봉. 그죠?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이게 죽는봉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보이시죠? 이게 상승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흐름이 뭐냐면 양봉으로 갔다가 음봉으로 상승세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저가를 깨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케이스예요. 요 세 개 봉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보세요. 여기 양봉. 이봉이 이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봉이 이봉이라고요. 이봉.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봉이 이봉입니다. 요봉. 그럼 이해되시죠? 양봉 나오고 그 양봉 다음에 음봉으로 쭉 눌러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저가를 깨요. 그러면서 음봉을 내죠. 요게 음봉. 그게 이봉입니다. 이봉. 그러면 앞으로 나올 봉이 어떤 봉이냐면 이런 봉이에요. 이런 봉. 보이세요? 이거 50호짜리. 마이너스 50호짜리 하락 나오기 직전 봉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조는 주봉상으로 보면 폭락하기 직전에 딱 멈춰져 있는 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딱 지금이 그런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폭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저 봉 3개짜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353에서 50보 빼면 303입니다. 303. 감안하세요. 그죠? 50보 빼면 큰일 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보는 김에 마저 다 보죠, 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예, 312에 있어요. 예. 자, 고포스의 상단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3,865원. 예, 3,865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 지난달 저가 깨졌다. 그러면 반대로 고퍼스는 지난달 고가 넘을 거잖아요. 넘으면 3,865원까지 일단 열린 거예요. 예, 3,865원까지는 이제 열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김효용님이 5,000원이 와야 본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5,000원까지는 안 보이죠. 예, 지금은 아마 보이는 게 한 4,000원까지는 잘하면 지금 보여요. 예, 강아미님 반갑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보여드릴 게 많아요. 지금 벌써 1시간 다 돼가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아는 정보는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뭐 숨기고 자시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얼마나 많이 안다고 숨기나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다 알려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공유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신비한 지식은 없습니다. 네,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세상에 신비한 지식은 없어요. 단지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나 도구나 기법 따위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진 지식을 드리든 제가 가진 도구를 드리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잘 쓰셔야 되잖아요. 잘 쓰시려면 이게 원리부터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리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돈만 벌고 싶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대로 된 개념이나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법만 막 받아들이게 되니까 나중에 다 엉켜요. 엉키면 이제 기법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켜준 사람을 욕하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도구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지수 다 봤으니까 고버스로 가겠습니다. 고버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버스에서 보실 거 매물대 차트. 잠깐만요. 이게 됐다. 자, 이제 매물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다시 찾았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를 볼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7%? 예. 여기 2,600원 아래에 매물대가 67%가 있어요. 67%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400원 아래에 3.57%가 있습니다. 그 위에 4,000원 밑에는 없어요. 여기는 매물대가 없고 그 위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0%가 있고 3,400원 아래, 아니 3,400원 아래에 전체 물량의 70%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0원 위에 30%가 있어요. 4,000원 위에 있는 30%는 개인 물량이라고 봐요. 개인 물량. 손절 안 하고, 아까 5,000원 단가 있으셨죠? 김효용님. 저분이 저 위에 매물대에 계신 분이에요. 자, 저런 분들이 모여 있는 퍼센티지가 30%라고요. 아직 지금 12,000원대는 없으신 것 같고, 다 이미 손절하셨고, 8,000원대부터 4,000원대 요 구간에 30%의 매물대가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 잘 보세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매도한 곱버스는 총 1조 2,686억입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시총을 보세요. 시총이 2조가 안 돼요. 그죠? 2조가 안 되는데 개인이 얼마를 팔았냐? 1조 2,600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몇 프로냐? 63%입니다. 즉 개인의 지분은 37%예요. 그죠? 시총을 2조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총 퍼센티지는 37%입니다. 다 여기 있어요. 4,000원 위에. 지금 4,000원 위에 있는 30%를 제외하면 4%만, 아니죠. 63%니까 7%의 개인이 4,000원 밑에 있는 거예요. 27에 14, 1,400억. 그죠? 앞으로 개인이 1,400억만 팔면 4,000원 밑에 있는 매물대는 올킬이에요. 그죠? 1,400억만 개인이 곱버스를 내다 팔면 4,000원대까지는 올킬이죠.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곱버스의 주포는 개인 아니에요. 기관입니다. 기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지금 이제 50% 미만이에요. 40%도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곱버스를 팔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았어요? 7,400억. 그죠? 총액이 7,400억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곱버스를 파는 금액이 클 수가 없죠. 클 수가 없잖아요. 뭐 7천억밖에 안 남았는데 700억만 팔아도 10%판 거예요. 자기들 지분에. 그래서 최근에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규모가 작아요. 예전에는 막 1,000억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지금은 1,000억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이 1,000억을 팔면 10%를 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곱버스를 조금씩 판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지분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4,000원대까지는 사실상 매물대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악재가 뜨면 신나게 가겠죠. 악재가 뜨면 신나게 가지 않겠어요? 기관은 2,600원 밑에서 다 물량을 잡았는데 물량을 잡았잖아요. 쟤네들 단가 한 2,300원, 4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자기네들도 비싸게 팔아야죠. 그러면 올려야죠. 그런 날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곱버스. 예. 곱버스는
코스피 200이랑 달리 고가도 최고가 모드예요. 고가 투자 심도도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750원보다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난달 고가가 2725원인데 2725원 가면 2750원도 넘는다고 봐요. 안 가면 안 갔지, 가면 최고치 넘을 겁니다. 여기 점 하나 찍혀 있죠? 빨간 점. 아마 여기 넘을 수도 있어요. 이 빨간 점의 위치가 2783원입니다. 2783원. 그러니까 2750원을 찍으면 2785원도 찍는다고 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1월달 종가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2580원보다 높아야 되고,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고가도 최고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750원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화에서는 2785원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50원이냐 80원이냐는 의미가 없죠. 그 다음 타겟은 여기니까 2865원. 여기가 제가 봤을 땐 타겟이에요. 자, 주봉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지금 1구간 잘 지내왔어요. 고투 상승했고 종투 상승했고 저투만 상승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저투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단선의 위치는 T3 2550원. 자, 이거 마저 찍고 보여드릴게요. 자, 자꾸 어떤 하단선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찍어서 이거요. 이거. 요거 T3이에요. 2550량. 지금 보이는 하단선 중에 매수 가능한 선은 이 선입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상단선의 위치는 고가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고가 지킬 의사 없어요. 고가 깨면 여기까지 보입니다. 여기. 근데 요게 요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2750원까지 기대. 점점. 저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이번 주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2550원부터 매수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으면 만세예요. 끝입니다. 일봉은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수요일부터 안 좋거든요. 월화만 좋고 수요일부터 안 좋으니까 바닥을 찍으려면 월화 안에 빨리 찍어야 돼요. 그리고 1구간 들어갔을 때 계속 이제 저점 고점 높이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갈 거면 월화 안에 저점이 나온다. 그리고 매수가는 일봉은 써먹을 수가 없으니 주봉의 매수가 255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매수가는 이번 주 저가보다 높아야 돼요.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돼요. 어디서 매수하시든 이번 주 저가만 안 깨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죠? 고버스, 코스피 200 선물 빠뜨린 거 있나? 없는 것 같죠? 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과거로 해놓고 숨겨야죠.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기억하시죠? 이번 달 시작하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망했다. 그죠? 이건 저가를 깨려고 작정하고 그린 차트다. 저가 깼습니다. 안 멈춰요. 멈춰야 상방인데 아직 안 멈추고 있습니다. 사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월봉이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자,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하단선을 찍고 나서 상단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단선을 눌렀어요. 이걸 보고 안 거예요. 아, 삼성전자가 상단선을 찍으면 코스피 200이 고가를 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사실 코스피 200 지수가 주봉상 상승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상단선에 걸려 있어서 아, 여기가 잘하면 고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자, 다음 주를 보여드릴게요. 하단선 없이요. 하단선이 이건 없는 거예요. 됐죠? 모든 게 설명되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반등할 수 있었던 건 하단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발달해요. 그러면 이건 오르면 다시 누르기 너무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주봉과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이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삼전 때문에. 뭐 현대차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잘 안 봐서. 근데 삼성전자의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내려가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이렇게 주봉이 누르고 내려가면 최종 종착지는 59,200원입니다. 59,200원. 59,200원은 코스피 100 지수로 310이고 코스피 지수로 2347이고 고버스 가격으로 3,865원이에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가를 깨면 그 가격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주봉상 저가를 깨면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저가를 깼습니다. 깬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수의 다른 종목들은 아직 버티죠. 그래서 지금은 증권이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나머지 종목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증권 기관이고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관리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하방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나마 하락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 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관이 던지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도 빠지기 시작하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부류의 종목들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폭락이 오겠죠. 하락이 아닌. 지금은 하락이라고 봐요. 하락. 왜? 외국인만 찍어 누르니까.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기관이 가세하게 되면 결국엔 개인만 사는 형국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쭉 살펴보면 여전히 상방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차트랑 돈만 보고 그냥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일개 개인일 뿐이지 제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해서 반드시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여전히 저는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하락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특히 이 누적된 돈의 힘이 너무 무서워요.
예, 누적된 자금의 흐름. 이건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물로 올해 지금부터 16조 2천억 샀어요. 개인이 16조 2천억. 작년에 65.8조 원인가요? 65.8조. 그 다음 2020년에 47.4조. 47.4, 65.8 해보세요. 그러면 한 얼마죠? 120조 되나요? 잠깐만 계산 좀 해볼게요. 47.4조랑 65.8조요. 그러면 2,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3, 여기 1 올라가고 123조예요. 작년까지 개인이 매수한 돈이 123.2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16.2조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냐면 139.4조입니다.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의 총액이 139조 원이에요. 139조 원. 상상이 되세요? 139조 원이라는 돈은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확인한 바로는 2000년 이후에는 없었던 돈입니다. 2000년 이후에 개인이 폭락 상승을 다 포함해서 139조를 산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20조 샀을걸요? 기껏해야 20조 정도를 샀을 텐데 지금은 그거의 최소한 7배잖아요. 20조만 사도 작살나요, 시장이. 20조만 사도 작살나는데 지금 140조를 가까이 샀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다 손절해요? 반대로 다시 지수가 상승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을 쓸어 담아야 되는데 언제 담냐고요? 반토막 내도 70조예요. 반토막을 내도 70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한두 달짜리 하락을 고려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이 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0년에 미국 증시가 내리고 나서 2009년도까지 빠졌어요. 2009년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10년 이상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이 시작되면 동일하게 10년간 조정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올해 미국 증시가 하락 시작하면 저는 1년짜리 하락은 안 온다고 봐요. 10년짜리 온다고 봐요. 1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죠. 2031년까지. 2031년까지는 적어도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횡보. 최대가 횡보라고 보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서 결국에는 횡보 구간을 만드는 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개인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들고 있는 이 자금을 어차피 다 털어야 올라가는데 터는 게 아니라 더 주고 있잖아요. 이건 139조면 사실 이거 MTS든 HTS는 닫고 한동안 그냥 딴 일 해야 돼요.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 내용이고요. 빨리 홍보해야죠. 저희 방이 있어요. 그죠? 방이 있습니다.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일단 유튜브에 가서 잠깐만요. 유튜브에 가서 제가 이거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유튜브에 어디더라? 요건가? 자, 잠깐만요. 자, 카피해서
드릴게요. 여기. 자, 제가 게시 여기 채팅창에 저희 오픈 채팅방 주소랑 참여 코드랑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저희 놀러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분석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 말고요. 진짜 분석 잘 하시는 분들, 거래도 잘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지금 이제 방송하면 한 동시 시청자 수가 한 60명 정도까지 나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전에 할 때는 한 10몇 명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와 관련된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